본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은 자료를 제공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데이터는 시험 재배로 얻어진 결과 위주로 게재하였으며 사용된 데이터 및 영상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영상 교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마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사단법인 한국마늘산업연합회가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마늘의 뿌리는 곧고 깊게 자라므로 파종 1, 2주 전에 퇴비와 석회를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린 다음 깊게 갈아줍니다. 파종 1, 2일 전에 화학비료 및 토양살충제를 고루 뿌리고 골 작업을 합니다. 이때 피복용 비닐 피복이나 최근에 많이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 이용 시는 규격에 따라 일항 너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토양 조건에 따라 일항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너무 높게 하면 건조기에 건조 피해를 받아 구 비대기에 구가 제대로 비대하지 못하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씨마늘을 고를 시에 유의할 점은 첫째, 바이러스 감염도가 낮을 것, 둘째, 통이 크고 쪽이 클 것, 셋째, 상처가 없고 뿌리 부위가 건전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지형의 보통 재배는 20cm에 10cm 기준으로 70에서 80접, 밀식 재배는 15cm에 10cm 기준으로 80에서 90접이 소요되며 난지형의 잎마늘 재배는 20cm에 10cm 기준으로 80에서 90접이 소요되며 보통 재배는 15cm에 10cm 기준으로 60에서 70접이 시바르당 소요됩니다. 마늘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병해충은 종구를 통하여 잎마름병, 선충, 응애 등이 감염되므로 종구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종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씨마늘의 소독은 파종 1일 전 종구를 양파자루에 넣어 벤레이트티 500배액과 디메티 유제 1000배액을 혼용하여 1시간 침지 후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목초액 1000배액에 1시간 정도 침지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하는 친환경 소독이 있습니다. 마늘의 품종 선택에 앞서 마늘의 성상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 번째, 마늘은 백합과 파속에 속하는 2년에서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두 번째, 마늘의 주 이용 부위는 단축경의 여백에 착색되는 인편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마늘 쪽의 수와 착색 위치는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네 번째, 마늘은 추대가 개화는 하지만 종자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주화 또는 인편을 이용한 영양 번식을 합니다. 위와 같이 마늘은 크게 4가지의 성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늘의 수확량 및 품질은 마늘 품종의 선택에서 시작하는 만큼 마늘 품종의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부 내륙과 해안에서 재배되는 재래종인 한지형 마늘은 마늘의 인편수가 6쪽에서 8쪽이며 이 품종은 단양종, 서산종, 의성종입니다. 파종 시기는 10월 중순경이며 수확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주로 수확을 합니다. 난지형 마늘은 9쪽에서 10쪽의 인편을 가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주종 및 남부 해안에서 재배되는 해남종과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남도 마늘이 있습니다. 제주종과 해남종은 주로 8월 하순경에 파종하여 6월 상순경에 수확합니다. 남도 마늘은
한지형과 마찬가지로 인편수가 6쪽에서 8쪽이며 9월 하순경에 파종하여 6월 중순경에 수확합니다. 극난지형 마늘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부 해안에서 주로 재배하며 자복 마늘과 대서 마늘이 파종되며 인편수가 10쪽에서 13쪽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자복 마늘은 8월 하순경에 파종하여 4월 중순경에 수확하며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대서 마늘은 9월 중순경 파종하여 5월 중순경 수확합니다. 이와 같이 마늘은 파종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마다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늘의 품종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가급적 그 지방의 환경 조건과 비슷한 곳의 우량종의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한지형 마늘을 난지에 재배하면 저온 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구비대가 불량해지고 난지형 마늘을 한지에 재배하면 겨울 동안 동해를 받아 출현율이 저조해지고 월동 후 생육이 지연되어 수량이 감소하므로 생육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는 마늘 농사의 첫걸음입니다. 재래종과 중국, 인도, 스페인이 원산지인 난지형 마늘은 대가 은회색이며 알이 굵고 균일하며 단일성 식물로 쪽수가 8쪽에서 13쪽까지 일정하지 않습니다. 난지형 마늘은 저장성이 약하고 장기 보관이 어려우며 재배율은 80% 정도이며 주 용도는 깐 마늘용, 가공용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난지형 마늘은 수분 함유량이 많아 부패 및 변질 우려로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래종인 한지형은 흑백색의 자줏빛이 나며 장일성 식물로서 마늘 쪽수가 6개에서 8개로 일정하며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재배율은 20% 정도이며 주로 가정에서 소비됩니다. 한지형 마늘은 재배 면적에 비하여 생산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파종할 마늘의 종과 파종량, 심을 거리가 준비되면 인편의 밝은 부는 밑으로, 바라부는 위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밝은 부가 상하지 않도록 가볍게 심어야 합니다. 바라부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거나 밑으로 향하면 발화가 늦어지며 수확한 마늘의 구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심는 깊이는 인편 길이의 2~3배 정도 또는 5에서 7cm가량 복토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보다 깊으면 통이 작아질 위험이 있고 이보다 낮게 심으면 겨울 냉해와 벌마늘이 많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적당한 깊이로 심은 마늘 위에 복토를 한 다음 가볍게 흙을 다져서 모세관 작용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비닐을 피복하지 않는 중북부 지방에서는 볏짚, 낙엽, 두엄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바이러스가 거의 100%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구 퇴허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화 재배가 필수적입니다. 남도 마늘은 주화 크기가 다양하므로 주화를 채로 쳐 선별해 0.1에서 0.2g짜리를 이용하여 통구 마늘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0.3g 정도가 될 때에는 조그만 분구 마늘이 되어 재배하기가 어렵고 0.4g 이상 되는 것은 일반 마늘처럼 한 개씩 심게 되면 당년에 씨마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당년에 주화를 채취해서 심게 되면 통구 마늘이 되며 이것을 재배하면 크고 품질이 좋은 마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주화를 채취하게 되면 마늘의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후숙을 시켜놓으면 주화 재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숙주화에 비해서 이 미숙주화는 주화 개수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0.1에서 0.2g 정도 되는 것을 받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 수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주화를 채취할 수 있는 미숙주화 재배법을 권장합니다. 미숙주화를 채취할 때는 종 길이가 최대한 길게 채취를 해야만 충실한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화는 마늘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남도 마늘의 크기는 알갱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만 대서 마늘 같은 경우는 0.2g 정도 되는 것이 거의 70에서 80% 분포합니다. 또 한 가지 품종 간의 차이는 남도 마늘에서는 미숙주화를 후숙시키면 나중에 주화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서 마늘에서는 미숙주화 재배 시 후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숙주화 재배법은 좀 어려운 품종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해 놓은 주화를 수확한 다음에 양파망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파종하기 전까지 보관합니다. 파종 방법은 무화 심기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집어넣고 흙으로 복토를 해주면 무화 심기도 가능하고 총포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8년까지는 주화 재배 농가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주화 재배가 꼭 그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화 재배하는 데는 좀 일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씨말 생산 단지에 그 조성하면서 한 지원하는 게 한 6억 정도 한 단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그 지자체 지원이 60% 정도 되고 농가는 한 20%만 됩니다. 그래서 마늘 주산지에서 씨말 생산 단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씨마늘 생산단지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고흥, 신안, 무안, 서산, 태안 지역에 있습니다. 전국의 씨마늘 생산단지 한 곳의 면적이 약 20헥타르 정도이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만 잘 운영해도 우리나라 마늘의 우량 종구를 약 3, 4년 단위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종된 마늘이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는 파종 후 뿌리를 내리면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종구의 저장 양분에 의존하지만 월동 후 봄이 되어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양분의 흡수량도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후 추대기까지 각 양분이 활발히 흡수되다가 구가 비대하기 시작할 무렵 줄기와 잎의 생육이 중지되고 양분의 흡수도 멈추게 됩니다. 줄기와 잎에서 생성된 양분은 구가 비대할 때 인편으로 이행되어 축적되므로 마늘 구의 비대가 좋고 나쁨은 구가 비대하기 전까지 줄기와 잎의 생장량이 좋고 나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기에 파종하고 충분히 생육할 수 있도록 웃거름 주는 시기와 양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욕심 안 내고 자기가 좀 주어진 그 시비량을 딱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농민분들이 좀 약간 과욕을 부려요. 그래서 많이 뿌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장애가 오는구나, 생장이 오는구나 느껴지지만 한 2년째 되면 한 30%가 이제 품질 저하된 마늘이 생산되고 한 3년째 그거를 한 두세 배씩 넣었더니 밭 전체가 완전 품질 저하가 되고 하나도 상품성이 없는 마늘이 생산이 했었거든요. 좀 욕심 내지 마시고 정량의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름주기에 앞서 마늘 재배 농가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의 토양 검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웃거름은 지역에 따라 1회에서 4회로 나누어 주는데 남부지방은 3월 상순부터 4월 중순까지, 중부지방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주는 것이 적당하며 늦어도 4월 하순까지 시비를 맞춰야 합니다. 웃거름은 적기보다 시비가 늦어지고 질소 성분의 시비를 많이 하면 벌마늘이 많이 발생하고 저장성도 떨어지므로 적기에 시비를 해야 합니다. 질소는 마늘의 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며 특히 잎이 자라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주면 오히려 수량이 줄고 저장력이 약해져 부패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벌마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질소의 공급 시기는 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잎이 급속히 신장하는 시기가 시비의 적당한 시기입니다. 인산은 세포의 성장, 번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이며 성숙을 촉진시키며 근체류의 경우 뿌리 부위의 비대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양 산도를 중화시킨 후 사용하며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뿌리 내림을 촉진시켜 한해를 막도록 합니다. 토양에 인산이 과다 축적되었을 경우 질소의 흡수를 촉진하여 질소 과잉 증세를 일으킵니다.
반대의 경우 인산이 결핍되면 잎이 일반적으로 암록색이 되고 주변에 흑색의 반점이 생기며 심할 경우에는 황색으로 발전합니다. 칼리는 식물의 생장점, 형성층 및 측근 발생 조직과 생식기관이 형성되는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대사작용에 관여합니다. 마늘은 타 작물에 비하여 칼리의 흡수량이 많으며 저장 중 부패를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칼리를 밑거름으로 너무 많이 시비하면 석회나 마그네슘의 흡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후기에 자람이 나빠지는 등 오히려 수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은 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시스틴, 메티오닌 등에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대사와 관련이 깊으며 다량 원소의 하나로 작물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마늘의 고유 향미를 내는 알리신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굴을 커지게 하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굴이 아연, 붕소, 몰리브덴 등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작물의 생육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입니다. 마늘의 황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엽록소의 감소 혹은 없어질 경우이며 오래된 잎에는 양분의 체내 이동이 용이한 부분에 질소, 인산, 칼리, 고토의 결핍증이 나타나고 특히 칼리, 고토의 결핍증은 어느 정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특성상 마늘의 파종기인 가을과 생육기인 4, 5월에 가물 경우가 많은데 가을 가뭄은 뿌리 활착이 떨어져 동해를 입기 쉬우며 봄 가뭄은 생육장애를 받아 수량이 줄고 품질을 떨어지게 하므로 10일 간격으로 30mm 정도씩 2, 3회 물대기를 하거나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하면 증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항 관수를 할 경우 관수 시간이 하루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잡초 제거. 보통 밭에는 쇠비름, 명아주, 흰 명아주, 괭이밥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마늘은 뚝새풀, 별꽃, 벼룩나물 등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재배지의 발생 잡초를 보면 중부 이북 지방은 명아주, 뚝새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중부 이남 지방은 뚝새풀, 별꽃, 벼룩나물, 명아주, 갈퀴덩굴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파종 복토 후 사용하는 토양처리제와 잡초가 3에서 5엽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경엽처리제가 있으므로 사용 방법과 시기를 맞추어 적기에 공시제초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파종 후 마늘의 안전한 월동을 위하여 한지역 마늘 재배 지역에서는 집 또는 비닐을 덮어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한지역 마늘에 비닐을 일찍 덮으면 마늘 싹이 월동 전에 웃자라서 동해에 위험이 있으므로 11월 중하순경에 제초제 사용 후 3, 4일 후에 비닐을 덮습니다. 비닐 걷는 시기는 4월 중순경이 좋으며 가뭄 지역은 흙을 덮거나 비닐 멀칭 재배 시 지표면에 완결을 1, 2cm 정도 복토를 한 후 투명 멀칭할 경우 2차 생장 및 잡초 발생이 적습니다. 난지역 마늘은 수분 공급과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비닐 덮개를 합니다. 비닐 덮는 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파종한 마늘을 10월 상순에 덮고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파종한 마늘은 파종 즉시 또는 잎이 한두 매 나올 때 덮습니다. 다만 무안, 의성 등 유공비닐 사용 지역에서는 비닐 피복 후 파종합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는 구가 비대하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적기에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구의 비대가 나빠지므로 적기에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한지역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경에 마늘종이 잎집 밖으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마늘종의 제거는 가급적 오전 일찍이나 해질 무렵을 선택하여 2, 3회에 나누어 뽑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종은 무조건 제거하는 것보다 마늘종의 가격 추이를 보아 뽑는 시기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주화를 채취할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을 남겨주고 뽑아주면 좋습니다. 마늘의 생산비를 보면 노력비 52.4%, 종묘비 29.1%, 비료비 10.4%로 노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으며 그중 파종 작업은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일일이 마늘을 파종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분여자화되어 인력 수급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공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부착기종으로는 관리기용, 경운기용, 트랙터용 등이 있고 파종 방법에 따라서는 줄뿌림하는 조파형과 한 개씩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하는 전파식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매년 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늘 농가에 보급된 마늘 파종기는 관리기 후방에 파종기를 부착하여 마늘 한 줄을 파종하거나 동시에 세 줄을 줄뿌림하는 관리기 부착형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경운기 부착형 마늘 파종기는 경운기 후방에 부착하여 기종에 따라 5줄, 6줄, 8줄의 마늘을 뉘어서 줄뿌림하며 전파식 마늘 파종기는 마늘을 한 개씩 전뿌림하여 세워 심는 경운기 부착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기계화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지자체에서 그 어떤 기계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훨씬 기계화하는데 좀 유리하고 또 영세 농가들에게는 그런 임대해서 쓰면 훨씬 경영비를 좀 줄이면서 마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우리 농촌이 책임지고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은 농업인과 정부, 농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마늘산업연합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